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저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얘기인데, 이 페이지 여러분 거기 83쪽에 보게 되면 거기 등기 신청의 정보 기록 사항 중에서 필요적 정보 사항, 상가 1번 필요적 정보 사항, 임의적 정보 사항. 그래서 이 필요적 정보 사항은 등기를 안 쓰면 등기 신청서에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아줘요. 지금 이제 신청서와 첨부전면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필요적 사항 중에 부동산 표시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85쪽에 임의적 정보사항 있죠? 그 필요적 정보사항 중에서 우리가 볼 사항이 뭐냐면, 거기 2번에 신청해라 하는 사항 중에 니을 있죠? 니을 있어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인은 공이라고 꼭 지분 써요. 근데 그 줄치세요. 합의 등기함에 있어서 합의자 지분은 절대 기록하지 않아요. 절대 합의자 등기는 합의는 등기부에 지분을 안 쓰니까 합의자라고만 쓰지. 그 합의 지분은 쓰지 않으니까 그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임의적 정보사항은 임의적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필요적은 안 쓰면 등기 안 받겠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특약상 쓰는 경우가 있죠. 필요할 때만. 그래요. 필요할 때 쓰는 게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임의적 정보사항은 약정과 특약일 때만 쓴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필요적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자, 예컨대 내 눈에 뭐예요?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뒤에 이제 용익문건한테 존속기간이라든가 치료 지급시기 있죠? 기간 치료 지급시기 이게 다 임의적이에요. 그 임의적 사항은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우리가 어디에 이제 거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누가 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할 때,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 뭐라고?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이라는 것은 원인 행위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갑에서 을로 주체가 바뀌면 상속 같은 것도 아니면 수용 같은 것도 뭐 증연 이런 것도 등기원이에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서면이다. 이게. 이 등기원인에서 시험 문제 자, 자주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번 짚고 넘어갈 게 뭐예요? 거민제도예요. 거민제도. 이 거민제도는 짚고 넘어가 보자. 이게. 이 거민제도라고 하는 것은 검사 받고 도장 받으러 가라. 이게.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에 있는 자 어디께서 서울시 구민들께서 자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구민들께서 자 이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내가 뭐예요 자 집값은 다 줄 테니까 자 우리 세금을 좀 덜 내게 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좀 써달라는 게요. 그래야지만 이 취득세를 덜 나오니까. 그래서 이 개별 공시가보다 조금 높게 써갖고 뭘 덜 내려고 세금을 덜 내려고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다운 계약서를 쓰니까 그러지 말고 계약서 가져와서 검사받고 도장받아라. 이게 거민제도예요. 그렇게 거민제도를 실시하고 계속 이제 진행하다가 그래도 다운 계약서 쓰니까 예외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만약에 등기한다면 그 실거래 금액을 꼭 쓰도록 뭐예요? 그런 부동산 거래 신고 비증 제도를 만들게 됐다. 이게. 그래서 거민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에 의한? 계약에 의한 이렇게 자 계약에 의한 자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거민을 꼭 받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건이 두 가지예요. 요건이 뭐냐면 이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이 아니라면 상속이나 수용이나 취득시효나 진정명의 회복이나 이런 것은 계약이 아니니까 검이 받지 않아요. 이전 등기할 때만 받지 이전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한다든가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뭐예요? 지금 현재도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이 등기를 안 해줘서 만약에 판결을 받았어요. 이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서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검의를 꼭 받아야 된다. 이게요. 자, 그래서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이 판결에 의한 이렇게 판결에 의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는 게 검의 받으라. 그래서 이제 뭐라 외자는 게 이거 개판 치는 소위 있죠? 개판 치는 어떤 뭐예요? 어떤 자 어린 뭐예요? 여자아이 소희라는 아이가 벌써부터 뭐예요? 이제 중3인가 고1뿐이 안 됐는데
뭐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담배 피더라.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개판 친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개판 치는 소인은 뭘 받아야 된다고? 거인받는다. 어느 학원 가냐 어떤 분이 조용히 와서 교수님, 네, 제가 소인데요. 소위 빼세요. 그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소유 빼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웃고 말았는데, 여튼 개판 치는 소인은 뭐예요? 검사 받아야 된다, 검인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어디에 89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거민제도가 있죠? 자, 거민제도는 뭐예요? 거민제약서는 심사는 형식적 심사인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예컨대 거민 받을 시기도 필요 없고 그 앞에 의의가 그런 거예요. 의의가 계약을 원인에 잊었는게 할 때는 거민 받는데 이때 등기 원인 증서가 집행령 있는 판결 같은 저기에도 꼭 뭘 받아야 된다고? 거민을 꼭 받아야 된다. 그 의의가 나오죠? 그래.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90페이지에 거기 쌍가루 4번에 거민을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요하는 경우는 그거 줄치세요. 계약이한 이전기 줄치시고 집행령 있는 판결서 있죠? 그것도 줄치세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공유물 분할 계약서도 계약이고 분할 계약서 명의터 해지 약정서 계약이고 양도담보 계약서 나오죠? 그래요. 그것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혼 시 재산 분할 협의서 협의하는 것도 계약이고 특약 맺는 것도 계약이고 하여튼 계약이면 이전 등기할 때는 다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거민을 받아야 된다. 뒤에 뭐라고? 이전 등기할 때는 꼭 거민을 받아야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거기 네 번째 줄에 경매, 공매, 수용, 상속 다 하고 볼 거 없어요.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취득시효 있죠?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계약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취득시효 그 옆에서 써주세요. 계약이 아니니까 안 받는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하고 주택거래 신고필증 있죠? 그거 예외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외. 그러니까 예외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거는 거민제도에 가름한다. 거민을 받은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뭐하고 뭐는 이렇게 뭐예요? 거민제도에 가름하는 거 예외 거민을 받은 경우로 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토지거래 뭐예요? 허가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주택거래 뭐예요? 신고필증 있죠? 이 신고필증을 받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받을 때는 뭐한 걸로 거민을 받는 경우로 보겠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1번은 문제예요. 90페이지 민대 밑에 문제. 판결서에 집행유예 판결일 때 거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근데 여기 무허가 건물이냐 매매계약서나 무허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계약서 있죠? 분양계약서, 계약에 의해서 뭐예요? 매매계약서는 매매니까 이전 등기 한다는 얘기고 분양받는 것도 뭐예요? 이전 등기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요. 거민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약정이나 계약이나 이런 뭐예요? 이런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신탁 계지 약정서 약정이라는 단어 이게 계약이니까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거기 5번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에 허가서 받았으면 거기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허가서 받으면. 이게 예외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 나오죠?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는 우리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언제 10년 만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 한 줄. 예컨대 강론산에 한 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봐주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누가 낸다고? 등기 의무자가 낸다 그랬어요.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신청서 뒷문에 번호 3개를 적어서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는 거니까 모일 때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때 이렇게 공동 신청 있죠? 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제공해야 돼요. 그럼 대표적인 공동 신청이 유증 있죠? 유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인 증여가 있고 그다음에 권리 변경이 있어요. 권리 변경. 권리 변경 등기 전세금을 증액했다든가 채권액을 뭐예요? 증액할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의무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유언에 의한 증여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이 뭘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집문서에 거기
등기필 정보에 번호를 써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뭐예요?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죠? 의무자가 없을 때는 뭐예요? 단독은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뭐예요? 다만 예외가 있다 하게 되면 그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승소한 누구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아무리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자 승소한 의무자니까 단독으로 할 때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에 등기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하며 등기를 마칠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확인이나 작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쌍갈 1번에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정보는 의무자가 그의 권리 취득 당시에 등기할 등기소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소지한 것이어야 한다 써 있죠.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면 권리자로서 갖고 있다가 반대로 뭐가 될 때는 의무자가 될 때는 뭐예요? 자, 남한테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자, 공동일 때는 꼭 제공한다는 점. 자, 그다음에 그 단독 신청일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이행 판결 중 승소한 의무자는 출시세요. 승소한 의무자는 단독이니까 예외적으로 제공한다 그랬어요. 응?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넘겨보시면 거기 자 92페이지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 절대 재발급 안 된다. 재발행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멸실됐다. 멸실됐다. 그럼 아까 우리가 단독이라는 거 앞에 왜 있죠? 판결로 상습받은 부표와 등표, 가보인 혼수를 멸실시켰다. 신탁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게 단독 신청이에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내도 된다. 근데 만약에 뭐 했다? 멸실했어요. 멸실했으면 분실했다는 얘기죠?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절대 우리 답이 뭐였냐면 절대 등기필 정보는 뭐가 안 된다? 재교부되는 게 아니다. 다시 안 받아준다. 혼선이 맞을 때 있어요. 왜? 거기 번호가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절대 재교부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이거 재교부 안 되니까 법무사 사무실 가서 7만 원 주고 뭐예요? 자, 그 확인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공무원, 자, 이 법원 공무원님 입장에 보면 본인도 이제 나중에 법원 공무원직을 그만두면 시험 봐서 이제 또 법무사 했죠. 20년 이상 하게 되면 혜택이 있으니까. 어? 자,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필요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계속 발행해 주면 안 되지. 그렇게 이해하자니까요. 자, 절대 재개부되지 않는다. 방법은 몇 가지라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방법 세 가지 뭐예요? 본인이 미성년자면 직접 뭐 하든가 출석하든가 이렇게 직접 출석합니다. 직접 뭐 하든가 출석을 하든가 출석합니다. 자, 그다음에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예요? 확인 정보 있죠? 네, 확인 정보. 자, 특히 이제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일 때는 자, 당연히 뭐예요? 7만 원 더 줘야 돼요. 자, 법무사 시킬 때는. 자, 그 확인 정보 7만 원. 그다음에 자, 공중사무실 가서 공중부본 띄죠? 예, 공중받아서 공중부본을 제출하면 돼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만약에 뭐예요? 등기관 앞에 가서 확인 조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조서. 그래서 이게 글자가 뭐예요? 여러 글자로 외우기 싫으면 한 글자라도 여기 자, 이 증자 있죠? 공증할 때 증자, 확인 인자. 이게 속자죠. 그래서 증인석을 조사하라.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멸실했으면 뭐라고? 증인석을 조사하라. 증인석이다. 증인석. 그래서 여러분 92쪽에 원칙 예외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출석. 자, 그 출석해서 의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 실주 출석해서 신분증 제시하고 조서 작성하거나 예외. 대리인 신청 시에는 뭐예요? 거기 자, 확인 정보 있죠? 그래. 7만 원 주고 확인 정보. 자, 대리인이 법무사 변호사 알 때는 공중사무실 가서 공중받은 공중부본을 뭐예요? 자, 공중부본을 제출하면 된다. 방법 세 가지다. 근데 등기 완료 절차 중에 이 등기필 정보는 누구한테 의무자가 내는데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권리자가 받으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거기 기억에 92페이지 밑에 자, 보세요. 일단 거기 기억의 등기필 정보는 2조 법령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존하고 설정 이전등기 있죠? 왜?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부상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런 식으로 명의가 올라오면 이 사람한테 등기소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준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2번 이전 등기하면 이 사람한테 뭐예요? 권리가 취득되죠? 등기필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항상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할 때만 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변경은 고치는 거고 일부 고치죠?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만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만 물 준다고 등기필 정보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절대 그런데 관공서 국가기관 있죠? 국가기관은 자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으니까 관공서는 안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그 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거기 위에 그 자 위에 거기 그 등기 자 그러니까 그 등기필 정보 동그라미 2번 3번 나오죠? 3번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자 누가 대신해 준 거죠? 채권자 대인청이라든가 승소한 의무자 해준 것은 대신해 준 거죠? 그 대신해 준 거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자 그런 사람한테 안 주고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서 이 갑이 등기해 주죠? 그러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자 2번 소유권 연기 을이죠? 여기 채권자 대의로 하잖아.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준다고 얘기해요. 등기소에 자,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명인이 뭐 하지 않을 때는 신청하지 않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그러지 등기필 정보를 준다고 그러진 않아요. 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합니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넘기시면 자 거기 우리 94페이지 문제 나올 때 등기필 정보 제휴 관한 설명조 틀린 거에 대해서 그 2번에 유증 나오죠. 유증은 뭐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증은 유증 공동이죠. 공동이니까 뭘 내라고 등기필 정보 내야 되는데 내지 말라고 그러면 틀린다. 그 얘기죠. 내지 말라고 그러면 틀린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제3자의 허가 등의 승낙서 그래서 이 제3자의 허가 등의 승낙서가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서를 내지 않으면 원인A가 뭐예요? 원인A가 뭐가 돼요? 당연히 자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법률행위 하면 동의서 안 내면 취소가 되고 자 그다음에 제3자의 뭐예요? 그 임차권 등기할 때 그 뭐예요? 채무자의 동의서 있죠? 제3자 동의서 안 내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대항력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토지거래 허가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거기 쌍가리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시장 군수우총장의 허가를 대상으로 되는 것은 유상계약이 하며 소유권과 지상권이 그 허가 객체가 되고 가등기 시에도 허가증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는 허가구역의 지정 후에 체결된 거래계약 또는 예약이 된다. 따라서 등기 신청의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 일자가 지정일 이전의 경우는 허가 대상이 한다.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면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뭘 고민할 거 없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서를 자 그게 뭐예요? 그 허가서를 왜 내냐면 그 거래 계약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가 그 등기 권리에 대해서 자 무효가 될 수 있고 안 내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안 내면 취소가 되고 안 내면 뭐예요? 자 동의 어디에 볼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내는 경우인데 자 우리가 언제 토지거래 허가서를 언제 내는지 고민하지 말고 방금 여기 읽어봤죠? 그래서 유상거래, 매매거래, 자 매매거래, 거래, 매매 무슨 등기할 때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기 진짜 보이죠? 그 다음에 자 지상권 등기할 때 그 다음에 여기 가짜 보이죠? 가 등기할 때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라는 단어가 보면 거래 전등기, 거래 전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거래 전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그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걸 언제 내야 되지? 그거 고민할 시간에 외우겠다. 뭐라고? 거래 전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왜 낸다고? 제3자가 뭐예요? 공법인 국가지방자치의 공법인에 자 그 토지를 거래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에 뭐예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뭐예요?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이제 뭐 제3자가 그게 공법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 그 쌍가루 3번에 쌍가루 2번에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취소 원인이죠? 대항력 갖지 못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라는 얘기예요. 이해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한 증명서면이 있고 대리권한 증명서면의 대표적인 게 시험 문제 중요한 게 거기 뭐에 관한 얘기예요? 비법인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쌍가르사 한번에 줄이나 치세요. 법인 또는 외국 회사의 경우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얘기 있죠? 그 경우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그 명의로 뭐 할 때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죠?
특히 그 디귿 있죠? 디귿. 그 사원청의 결의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자가 내는 서면은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임명하고 비법일 때 사원청의 결의서 있죠? 예, 부동산을 처분할 때 종중땅을 하도 많이 팔아먹으니까 종중청의 결의서. 자, 종중청의 결의를 열어갖고 거기에 소유권 2명 이상의 뭐예요? 그 인감임명을 첨부한 결의서를 내야 된다. 뭐 할 때 내는 거라고? 의무자일 때 출처세. 법인 아닌 사단에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주소증명서면 있죠? 이 주소증명서면하고 이 주소증명서면하고 그다음에 등록번호 증명서면이 있어요.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이 두 가지는 권리자일 때 내는 거예요. 권리자일 때. 왜? 만약에 신청서에 갑에서 을로 매매계약을 맺고 이전 등기한다면 지금 이 등기부상에 이 파는 사람 의무자는 뭐예요? 당연히 등기부상에 뭐가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유권자 이름이 써 있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써 있어요. 근데 어디에 이전 등기 받아서 등기할 때는 이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 주소증명서면하고 자,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면 법인이라면 뭐예요? 그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 증명서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주소증명서면과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등기 권리자가 낸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 권리자가 낸다. 그래서 거기 6번의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에서 거기 자, 새로이 명의자가 되는 권리자는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각종 설정등기 쭉 나오죠? 그래요. 당연히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되는 사람은 다 새로이 명의자가 되는 사람은 다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원리자는 권리자가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뭐일 때는 소유권이 때는 의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줄치세요. 뭐라고? 등기 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한 것이 원칙이나 권리자 것만 내는 걸 원칙으로 하나 소유권 연기를 내용할 때는 권리자 외에 의무자의 주소증명서 낸다. 의무자 것도 낸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의무자 것도 내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주소증명서면은 권리자 것만 내는데 누구 거 내는 거 소유권 뭐 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자, 여기는 자, 누구 것도 내야 되고 등기 권리자 것도 내야 되고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 것도 내야 된다고 등기 의무자 것도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건물을 처분할 때 기준이 뭐라고? 기준이 6월입니다. 6월 전에 처분하면 매도인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건물분 제한세는 7월인데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 기준은 6월이에요. 그래서 자, 만약에 뭐예요? 6월 전에 팔았다면 누가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도 내고 누구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권리자도 내고 의무자도 다 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이 다 내야 되니까 그 두 사람이 다 내는 건 무슨 등기할 때라고? 이전 등기할 때다. 뭘 내는 거라고? 주소증명서면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 부동산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고 사람이 아니라면 부동산 등기의 등록번호 있죠? 그 딱 4개가 있죠? 지금까지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냐면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국가지방자치는 생뚱맞아요. 자, 지방보훈장이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번호를. 그러니까 만약에 예컨대 만약에 충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있죠? 그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는 법인체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국립대학은 국가 아래 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는 누구한테 그 사람처럼 그 번호가 필요한데 그 번호를 누구한테 부여받으라는 게 국토교통부장한테 부여받으라는 죠. 그다음에 법인은 뭐예요? 주사무소 왜 법인 등기를 주사무소 소해지 등기소에 가서 하니까 등기소 등기관한테 부여받고 이 법인안이 아닌 사단재단 친목회 동창회는 물론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하는 외국 법인은 이 나라에서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안 했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예요? 부여받습니다. 시도가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으라는 점.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유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준다는 게.
외국인은 항상 어디에? 외국이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출입국이 들어와야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소장이다.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특히 이제 뭘 받으시냐면 주민등록번호 없는 제외국민은 뭐예요? 대법원 수혜지. 자, 대법원 수혜지 이제 서울계죠. 대법원 수혜지 있는 관할등기소 등기관한테 부여받고.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는 뭐예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거기 부동산 등기양 등록번호 부여에 틀린 것에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라고 해서 지방법원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대장은 안 중요하고 9번 중요하죠. 인감용. 인감용이 한번 이제 10년이 지나서 10년이 다 돼가고 있죠. 한번 나올 때가 됐긴 됐는데 법원직에서는 잘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볼 거 없고 그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왜? 요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인감유명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기필진 정보처럼 누가 내는 거 있고 의무자가 제공을 합니다. 의무자가 제공을 하는데 자 일단 인감유명 의무자가 제공하는데 이 인감유명은 뭐예요? 누가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누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존등기 맞췄죠? 이 보존등기 맞추면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해준 게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갑은 뭐도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내야 돼요? 인감인명도 내라. 이 두 가지를 다 냅니다. 두 가지를 다 제출한다는 점. 그렇죠? 이렇게 등기필 정보와 인감률 두 가지를 다 내요. 왜? 소유권자는 뭐예요? 가격이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을이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또 남한테 팔거나 어디에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1번 저당권을 만약에 병한테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설정하면 이 을은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돼요 이거 인감 증명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니까 얘가 의무자죠. 그럼 이제 이 병은 저당권자가 됐으니까 등기소에서 저당권자가 됐으니까 이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왜 등기필 정보를 받냐면 얘도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병의 의무자가 언제 되느냐? 이 병의 의무자가 언제 되느냐? 자, 등기를 뭐 할 때? 말소 등기할 때, 그렇다. 말소 등기할 때.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자,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말소달라고 요구하면 얘가 권리자예요. 얘가 의무자고,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병이 어디 정한테 뭐예요? 저당권을 뭐 할 때? 이전 등기할 때는, 자, 누가? 이 병의 의무자죠? 그래서 이 병은 뭐예요? 자, 병말이, 그러니까 병말이. 자, 이렇게 못 따져보자. 병말이 말소 등기와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병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에 뒤에 그 나오는 번호 있죠? 그걸 내야 돼. 근데 이게 잊어버렸다는 얘기. 분실했어요. 이 분실했으면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분실했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등기관으로 하여금 소유권자는 내 의사를 밝히는 게 뭐하고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용 두 개가 있는데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왜 굳이 소유자 뭐까지 인감용을 내지 않고 뭐만 내면 돼요. 이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마저 뭐 했으면 분실했으면 아까 세 가지가 있죠. 증인석 있죠. 증인석 공증 인 확인 정보 출석 있죠. 그래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이 뭐래도 인감명도 내야 된다. 인감용에도 내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거기 제출의 의의 나오고 방호 신청 시 신청서의 날이나 뭐라고 신청인의 인감이 진정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하는데 전자 신청일 때는 안 내도 돼요. 왜? 공인 정보를 송시하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자 본인 여부가 확인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쌍가리번에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1번은 뭐예요? 당연히 거기 자 소유권의 명의자가 등기 명의니 등기 뭐라고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의무자의 뭘 내라고 인감용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등기별 정의 인감 내죠. 얘가 또 의무자가 돼서 남한테 팔거나 저당권 등기할 때 등기필지 인감용 냈죠. 근데 거기 3번을 주쳐보자. 3번. 3번에 뭐라 했어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표 정보를 자 동그라미 쓰세요. 분실했다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별 정보를 뭐 했다고? 분실했다. 동그라미 치고. 분실했으면 등기소의 출서 확인 정보 공증 부분으로 등기할 때는 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뭘 내라고 이거 인감님을 제출한다. 그죠? 그래 이게 이제 법이 지금 한 4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횟수로 4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특히 3번을 잘 눈여겨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거기 제출 필요가 없는 것은 자 거기 위에 공증 부분 있죠? 공증을 받았으면 자 공증을 받았으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인감님을 4번 5번 토지 하필 특히 이제 거기 6번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 분할 협의서 있죠? 그럼 뭐냐 하면 되면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A, B, C 자식 3명이서 이 부동산을 뭐예요? 분할해 갖자라고 협의해서 자 협의서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가하고 나 두 부동산은 큰 사람이 갖고 다라고 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B가 갖고 자 라라는 부동산은 C 막내가 갖는데 여기다 공증을 받았다면 굳이 자 공증으로서 확인되니까 인감인용을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 상속등기 자 성질상 의무자가 없을 때는 내라고 내지 말라고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하셨죠? 그러면 거기 쌍가루 사물에 제출할 경우에 인감인용을 해서 다른 건 필요 없고 거기 6번 있죠? 이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은 뭐예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재외국민은 뭐예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 본인 서명 또는 난인의 뜻을 재외공간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만약에 법이 개정되기 전처럼 자 우리나라에 뭐예요? 우리나라에 자 반드시 우리나라에 뭐예요? 최후 주소지 본족지 자 그 본족지라는 말이 없어졌으니까 자 어디 등록지 있죠? 가족관계 등록부 얘기 등록지에 인감인용을 내라 그렇게 나오면 튄다니까. 자 그 우리나라 거 내지 말고 어디에 뭐로 가름한다고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 관공서 가서 자 뭐라고 재외국민의 경우 위임장이나 첨부서명에 본인 서명 날인의 뜻을 자 뭘 받을 때 인증받음으로써 가름한다. 인증을 받는다. 인감인용 내란 얘기예요. 인증받으면 가름한다는 얘기예요. 확인받으면 가름한다. 그런 취지예요.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자 3개월 동그라미 치세요. 인감인용이 뭐예요? 자 기간은 몇 개월이라고? 3개월이다. 몇 개월이라고? 3개월이다. 그래서 인감인용은 혹시 모르니까 뭐래도 이거 두 가지 항상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낸다.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낼 필요 없다.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 병마리 있죠? 이 병마리는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뭐예요? 이 등기별 정보를 뭐 할 때면 분실했을 때는 뭐예요? 분실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봐보자. 그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